많이 안 나왔어? 야, 2학년 때 그렇게 커버 못한다. 알았지? 열심히 해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자, 봅시다. 심충순환의 역할이지. 선생님 아까 좀 말했지. 심충순환하고 표충순환은 서로 따로 문법이 아니다 했지. 서로 연결이 됐다 했지. 이 연결이 더뎌지면 만약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상기후가 나타나. 그렇잖아. 열을 갖다가 수송 못하고 열을 갖다가 못하니까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에? 근데 그래서 심층순환의 역할도 중요한 거야. 에? 역할도 중요한 거야. 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자, 심층순환의 역할은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야. 심층순환은 표충순환은 이 겉에만 일어나지. 근데 심층순환은 깊이도 밑까지 다 가버리잖아. 그리고 모든 유도로 간단 말이야. 봐봐. 심층순환이 봐봐. 파란색이 모든 유도로 가버리잖아. 바다는 다 가버리잖아. 그래서 심층순환은 거의 모든 수심과 모든 유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그래가지고 표충순환은 수심이 수백 미터 이내에서 일어나고 전체 해수의 10%밖에 일어나지 않아. 근데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열에너지 수송하지. 봐봐. 심층순환은 표충순환과 연결되어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라고 했지. 근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니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위도별로 복사평행이 아니다 보니까 저위도에 남는 열을 갖다 고위도로 옮겨져 가지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복사평행이 되는 거지. 지구 전체가. 이해됐지? 그리고 물질을 공급한다. 심층순환은 기초의 용해도는 온도하고는 반비례하고 압력하고는 비례하지. 그러면 심층 해수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갖다가 많이 운반해. 심해로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심해로 운반하여 산소 공급하고, 심해의 영향염류를 이게 봐봐. 표층에 많이 녹아 있는 산소를 갖다가 심층으로 운반하고, 심층에 많이 있는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하는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표층은 바로 산소가 녹아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심층으로, 그리고 심층에 있는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운반하여 해양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져서 선생님 말했지? 아까 처음에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밀어주는 게 없으니까 이동을 안 하니까 표층순환도 약해져.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자, 지구의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붙지.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층간이 약해져. 그리고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져. 그러면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전달되지 못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이해해서? 그러니까 시발점은 뭐야? 극지방에서 밀도가 커지면 염분이 높거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심층순환이 시작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이 전체를 미는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못 움직여.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오히려. 한번 보자. 그리고 해수의 순환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 추론하기. 한번 보자. 영거 드라이 아스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 추론. 따뜻해진 기후로 북아메리카의 대륙의 빙하가 녹아 북대서양으로 담수 이입되고 그리고 야 해수의 침강이 약화돼. 봐봐. 따뜻해진 북아메리카 대륙의 빙하가 녹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담수가 유입되니까 염분이 낮아지지. 그러다 보면 해수의 침강이 약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되니? 하강한다. 그러니까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그리고 해수의 순환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봐봐.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영향을 주고 표층순환은 다시 심층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온과 강수량이 변하게 되고 전세계 기후에 영향.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이 연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이 약해지고 또 심층순환 또 약해져. 서로 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궁금해보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 이후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은 기온이 하강이 계속 지속되면 강수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표층해수의 염분의 증가와 밀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밀도가 증가하면 표층해수의 침강이 활발해지면서 해수의 순환이 회복되면서 기온이 다시 저위도에 남는 열이 고위도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야, 빙하기가 심해지면 강수량이 감소해. 그러면 강수량이 감소하니까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럼 밀도가 커지지. 그러면 심층순환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이해됐어? 넘겨봐.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뒤에 봐봐. D자 32페이지 32페이지 풀어 빨리. 풀어. 마무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따가 내일 풀어. 또 나머지 거는
다 풀었어? 자, 보자. 1번에 핵심체도 1번에 심층순환, 밀도, 수계. 4번에 북대서양 심층수, 5번에 남극저충수, 그 다음 난류, 한류, 열에너지, 기후변화. 그 다음 1번에 XX000X. 그 다음 2번에 남극저충수가 제일 미치고,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중충수. 그 다음 A가 크고 수온은 염분은 B가 크다. 그리고 B. 그 다음 4번에 표층 심층. 그리고 이따가 41페이지까지 풀어. 그 다음 봅시다. 기압과 날씨 변화를 봅시다. 일기예보가 있어. 일기예보가 뭐야? 미리 우리가 날씨를 예측해 가지고 방송하는 게 알려주는 게 일기예보야. 자, 일기예보를 봅시다. 첫 번째, 일기예보는 순서가 있어. 각 관측소에서 각 관측소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거 있잖아. 일기예보는 일기도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일기의 변화를 갖다가 예측하여 알려주는 알리는 일기도,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을 이용한다. 제일 먼저 관측은 고층 기상 관측, 레이더 및 위성 관측 등으로 일기 자료를 수집한다. 옛날에는 각 기상 관측소에서 했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옆에 봐. 고층 기상 관측은 뭐냐면 고층의 기상 관측에는 라디오 존대라는 기기, 풍선에다가 기기를 매달아갖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디오 존재를 수소나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기구에 매달아서 띄우면 약 30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의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지상으로 송신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무선 통신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해됐어? 아니면 우리가 레이더 및 위성 관측으로 이제 일기 자료를 수집하지. 그러면 기상 정보 통신을 한다. 다른 국가와 기상 자료를 교환해. 그리고 수치해지. 이 일기도는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뭘로 돌려?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돌려. 슈퍼컴퓨터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치를 예측한 자료를 생산하고, 예보는 봐봐. 관측 자료와 예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예보를 생산한다. 통보는 다양한 매체에 기상 정보 제공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일기도를 작성해. 일기도는 날씨 지도지. 일기도는 봐라. 자, 우리가 뭘 했냐면 어떤 지역의 일정 시각 또는 시간대의 기온, 습도, 기압, 풍량, 풍속 등의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도로서 일기기호, 등압성, 전선 등으로 표시한다. 자, 첫 번째 일기기호가 있어. 일기기호는 뭘 표시하는 거야? 기온, 관측자를 가지고. 이건 시험이 잘 나온다. 옆에 나와 있지. 이렇게 뭐 있냐면 관측한 일기현상을 일기도에 쉽게 표시한 기호로 기온 표시해. 기온, 이슬점, 그 다음 기압, 풍향, 풍속을 표시하지. 운량
문양도 표시하지. 문양은 뭐야? 문양은 뭐냐? 태연아. 고름이야. 그러니까 옆에 나왔잖아. 여기 옆에 일기기호가 이렇게 나왔어. 써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뭐냐 18하고 18 나오고 뭐 나왔어? 285지. 그러면 봐. 자, 이게 뭘 나타내? 기온. 그리고 이거는 뭘 나타내? 비야. 봐, 옆에 봐. 옆에 동그라미 안에 아무것도 없지. 맑음이야. 2분의 1이 있으면 뭐냐 검은색 2분의 1 있으면 구름 조금 있는 거고 4분의 3이 있으면 구름 많고 아예 흐려버리면 다 검은색이면 흐림이야. 그리고 점은 비야. 별표는 뭐야? 눈이야. 석삼자는 뭐야? 안개. 그 다음 이거는 뭐야? 내우야.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지. 그리고 구름이 많이 낀 거야. 흐림이야 아예. 그리고 풍향은 봐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러면 오른쪽 서, 남, 북이잖아. 그럼 어디서 부는 거야? 지금 북동풍이야.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북동풍이야.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리고 여기가 풍속이야. 긴 짝대기가 5m/s야. 짧은 짝대기가 2m/s. 삼각형이 25m/s야. 그러니까 7m. 북동풍이 7m/s거든. 그리고 이게 기압이야. 기압인데 기압은 0부터 5지. 그러면 뭘 붙여? 10을 붙여. 10을 붙여. 그리고 6부터 9면 앞에다가 9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2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028.5 헥토파스칼. 야, 뭔 말인지 알겠어? 써놔. 기압 써놔. 기압 써놔. 앞에 숫자가,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0에서 5면 10을 붙이고 6에서 9면 뭘 붙인다고? 9를 붙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을 붙이니까 1028.5 헥토파스칼이 된다. 기압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자 봐라. 옆에 나왔지. 풍향과 풍속 일기기호에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쪽으로 부는 거야. 북동풍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뭘 표시한다?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했어. 선으로 연결. 등압선이야. 가지고 등압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끊어지거나 간격으로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되지 않게 그래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전선이 있어. 전선은 뭐냐? 기온, 기압, 풍향, 습도, 강수, 구름의 분포가 기상 조건이 급격히 바뀌는 곳으로 전선이 3개가 있지. 3개가 있어. 4개가 있어. 4개가 있어. 이런 거야. 전선은 그 기상 요소가 급격히 바뀌어. 그러니까 봐봐. 온난 전선은 이거야. 전선은 이렇게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서에서 동으로 가지. 일기의 방향이 연중 부는 우리나라는 30도에서 60도, 북이 38이란 말이야. 갖고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찬 공기가 더 빠르다. 어? 더운 공기가 있어. 앞에? 근데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야, 더운 공기를 하고 들어오래. 1도 높으니까. 갖고 야, 이렇게 전선 기울기가 급하게 해갖고 구름을 이렇게 옮기는 저근형 구름이 생겨. 쌓이는. 이게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추워지니까 얘가 할렘 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더운 공기가 느리기 때문에 찬 공기를 앞지를 수는 없어. 근데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딱싼 공기가. 그러니까 얘를 타고 올라가서 생기는 구름, 무슨형 구름이 생겨? 추운형 구름. 얘는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쏟아져 내리는데 얘는 전선 앞쪽에 뭐야? 이슬비, 보슬비라는 거야. 그 얘가 지나온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얘는 온난전선이 될 것 같아. 그럼 온난전선은 동글뱅이 이렇게. 야, 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봐봐.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관계야. 응? 야, 이 전선을 사이에 두고 여기서 기온이 확 변해버리지. 그리고 뭐 풍향이라든지 습도, 강수, 구름 분포 등이 기상 조건이 급격히 변하니까. 그리고 이제 야, 빠른 한랭 전선이 느린 온난 전선을 따라가봐. 하고 겹쳐지지. 그럼 위에 동글뱅이 위에 세모가 뭐다? 폐쇄 전선이 되는 거야. 앞에 나왔지. 그리고 정체 전선은 뭐냐면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한 곳에 집중적인 비를 뿌려. 우리나라에도 8월에 7, 8월에 뭐가 오냐? 장마전선 오지. 이걸 뭐야? 장마전선 또는 그거라 그래. 정체전선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기단하고 여름에 오츠크의 기단하고 만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안 섞여.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르면서 집중적인 비를 뿌리자. 이게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일기도 해석 방법이다. 일기도 해석 방법을 써. 내 목은 소중하잖아. 이 분필가루. 쓰잘데기 없는 분필가루. 자. 일기도의 해석 방법. 지금까지 이해됐어? 한번 보자. 자, 바람이란 건, 야, 어디로 불어요? 기압 차이에서 많이 불지.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으로 불고,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차가 크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야, 우리나라는 뭐라 했어? 편서북대에 있으니까 일기가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편서북대에 속함으로 날씨가 변화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쪽의 날씨가 곧 우리나라의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급격히 바뀌는 곳을 찾고 전선을 중심으로 기상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층 일기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일기도와 함께 위성 영상 및 레이더 영상을 해석해야 된다. 자, 그 다음 43페이지 봐봐.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다. 위성 영상하고 레이더 영상이 잘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위성 영상을 보자. 위성으로 찍은 거야. 근데 위성 영상은 봐봐. 위성 영상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구름의 종류, 형태, 대기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위성 영상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가시광선으로 측정하는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선으로 측정하는 적외 영상이 있고,
수증기를 측정하는 수증기 영상이다. 자, 가시 영상은 언제만 보여? 야, 해가 언제 떠 있어? 낮에 떠지잖아. 그러니까 낮에만 보이지. 근데 적외 영상은 뭐야? 낮밤 다 보이지. 야,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저녁에는 야간에는 야간 관찰하잖아. 그러니까 자, 가시 영상은 관측되는 파장이 가시 광선이야. 그래가지고 자, 구름이나 지표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를 갖다가 강도로서 자, 봐라, 미친 거.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서 어떻게 보인다? 밝은색으로 보인다. 즉 구름의 두께가 얇은 충운형보다 두께가 두꺼운 적운형은 뭐야? 충운형은 수평으로 발달했어. 충운형은 뭐야? 수직으로 발달했단 말이야. 위로 쌓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가 두껍잖아. 그러니까 적운형 구름이 더 두께가 두꺼운 게 반사를 많이 하니까 밝게 보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충운형 구름이고 여기는 적운형 구름인 거죠. 진하잖아. 얘가 진하잖아. 얘가 적운형이야. 얘가 옅었잖아. 얘가 충운형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가시 영상은 태양빛이 있는 낮에만 관측 가능한 거야. 봐봐. 얘는 반사를 많이 하잖아. 두꺼운 구름은. 근데 얘는 얇은 구름은 반사도 하지만 투과도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적외 영상은 적외선을 이용하는데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적외선의 에너지량이야. 수증기 영상은 또 적외선으로 보는데 수증기에서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 영상 에너지량을 본다. 그러면 이때 적외선은 야, 낮밤 관계없이 어떻다? 24시간 관측 가능하지. 그리고 야, 온도가 낮고 최상부층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적어서 밝게 보인다. 즉 하층운보다는 상층운이 더 밝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면 야, 구름의 높이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가시 영상으로는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고 적외 영상으로는 뭘 알 수 있다?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어. 이해됐어? 하층운보다는 뭐라고? 상층운이 더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고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적어서 밝게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옆에 수증기 영상이 있다. 수증기에 의해서 강하게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 때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수증기가 많을수록 밝게, 수증기가 적을수록 어둡게 나타난다. 수증기 분포는 바람에 크게 좌우되므로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는 수증기 영상을 이용하여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야, 궁금해봐. 왜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적외 영상에서 밝게 보일까?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하고 적외 영상은 고온일수록 더 검게 나타나므로 인공적으로 처리한 거다. 그래서 구름이 낮은 걸수록 어떻다고? 밝게 보인다. 즉 봐봐. 적외선 영상을 많이 방출하는 온도가 높은 구름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가지고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는 놈은 밝게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네 번째, 레이더 영상이다. 레이더 영상이 있는데 레이더 영상을 봐라. 자, 보자. 레이더의
레이더에서 대기 중으로 전파를 발사한 뒤 구름 속 강수 입자에 부딪혀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여서 나타낸 영상이다. 반사된 전파의 강도를 관측하여 영상으로 송출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때 봐라. 지상 관측이 쉽지 않은 산악 지역이나 해양 지역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완하고 강수의 상세한 분포를 제공한다. 그러면 밑에 봐봐. 레이더 영상을 해석해보자.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수록 무슨 색? 빨간색이야. 강수량이 적을수록 무슨 색으로 표시한다? 파란색. 밑줄 그어. 강수량이 많을수록 무슨 색? 빨간색. 강수량이 적을수록 무슨 색? 파란색.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 속의 강수 입자의 분포나 강수량, 강수대의 위치와 이동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 즉 강수대는 비나 눈 등의 강수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구역이다. 넘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기압이 또 날씨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압과 날씨를 보자. 자, 기압과 날씨를 보자. 이제 제일 바쁜 날이 언제냐? 요새 방학했냐? 제일 바쁜 날이 언제냐? 토요일? 토요일은 광원 있잖아. 6시간. 아니, 이제 다른 시간도 이제 평일에도 이제 많이 할 거 아니야. 특강 없어? 그리고 그날이 언제 갔나? 특강. 월요일, 목요일? 근데 월요일 날 몇 시간에? 특강까지 포함하면. 3시간. 목요일 날. 힘드네, 근데 여기는 끝나고 나서 쉴 수 있잖아. 쉴 수 있잖아. 알았어. 목요일 연속이 아니라 약간 같이. 그래? 알았어. 근데 할 말은 하잖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자, 이 날씨는 고기압과 기압과 날씨에서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다. 응? 고기압은 뭐야? 야, 1000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뭐다고? 고기압. 그렇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뭐야?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봐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야. 그럼 봐라. 선생님 말했지? 야, 선생님 여기서 맨날 안 하는 거 뭐였어? 그렇지.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다? 태윤아? 그렇지. 반비례야. 즉 여기가 가열됐어. 그러면 가열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적어지지. 그러면 상승한다. 상승해. 가열된 곳은. 그리고 야, 냉각된 곳은 어떻게 돼? 냉각된 곳은 추워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 하강하겠지. 하강하겠지. 자, 봐라. 즉, 공기가 가열된 곳은 상승해. 상승하니까 가열된 곳은 상승해. 그리고 공기가 냉각된 곳은
무거워지니까 하강이야. 어? 상승 기류가 뭐다? 저기압. 저기압으로 올 때 우리가 구름이 생기면서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상승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뭐야? 이게 추워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구름이 생기는 거야. 상승기류에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근데 하강기는 오히려 공기가 흩어지지.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고 저기압이 오면 구름이 생성되면서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하강기류가 뭐다? 고기압. 상승기류가 뭐다? 저기압이야. 봐봐. 여기는 온도가 낮잖아. 낮으니까 하강하잖아. 봐. 온도가 낮으면 기압은 높아. 기압 이거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겨. 근데 온도가 높으니까 기압은 낮아. 저기압. 얘가 하강기류가 고기압, 상승기류가 저기압입니다. 그리고 봐라. 중심으로 갈수록 얘는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높아져. 그러면 H를 쓰면 돼. 그러면 야, 바람은 어디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했지.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등압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불어. 전압력이라는 힘이 생기다 있잖아. 이렇게 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즉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하강기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자. 봐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자. 이해됐지? 그러면 자, 불어나가기 때문에 야, 땅에서 툭 붙여?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강기류에서.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다? 낮아져. 그러면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반드시 묶이지. 휘어져. 이렇게. 상승기류는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리고 얘도 봐라. 불어 들어오지. 그럼 땅으로 해? 아니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무슨 기류? 상승기류. 그리고 여기서 공기가 비었으니까 여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우린 땅에 살잖아. 고기압에서 어디로 볼 수밖에 없다? 저기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보자.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이야. 무슨 기류? 하강기류야. 공기가 3층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와 공기가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고기압의 중심이 형성된다. 그리고 고기압 중심에서 주변으로 불어나가지. 근데 북반구에서는 전압력의 영향에 의해서 하강기류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리고 자, 어떻게 돼? 하강기류가 형성되니까 뭐가 형성돼? 단열 압축이 된다. 단열 압축은 뭐야? 열이 차단됐단 말이야.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압축되니까 온도가 올라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지.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낮아져. 열 에너지가 모인다니까? 올라가지. 기온 상승하니까 상대 습도가 감소하지. 그러면 구름이 오히려 공기가 흩어져 버린다니까. 구름이 소멸된다니까. 이해됐어? 갖고 말리면 고기압이 오면 왜 맑은 날씨가 형성되냐? 하강기류 형성돼. 그러면 단열 압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기의 기온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공기가 흩어지면서 구름이 소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야. 근데 봐라, 저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이지. 그러면 어떻다? 무슨 기류? 상승 기류야. 지표면의 공기가 상층 대기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적어지면서 저기압이 중심이 형성되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 근데 불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 불어 들어오는데 상승기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지. 그러면서 북반구에는 저항의 영향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고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그러면 단열 팽창이 돼. 열 에너지를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 다음 이슬점, 음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하로 낮아져. 그러면 음결이 시작되니까 뭐가 형성돼?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 있으면 그게 구름이야. 낮은 데 떠 있으면 안개고.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그래갖고 흐린 날씨가 오지. 선생님 뭐라 했어?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고 저기압이 오면 날씨가 어떻다? 흐리다.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무슨 날씨? 공기가 오히려 흩어지니까 구름이 소멸된단 말이야. 맑은 날씨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형성되지. 왜? 구름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생체 시계가 생체 일기도가 있는 거야. 이게 저기압이 오지. 무릎 있는 데가 이제 팽창이 돼.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시큰시큰하단 말이야. 그래서 며느라 빨리 가더라. 그렇지. 비 오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봐봐.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야.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상승 기류는 뭐야? 구름이 형성되려면 무조건 상승 기류야. 저기압이야. 그래갖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이해됐지? 이해됐지? 확실히? 그러면 전향력은 봐라. 지구 자전 때문에 야, 북반구에서는 이거지. 북반구가 영향 된다 했어. 남반구는 무조건 반대로 했어. 이렇게 쏘지. 근데 전향력,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있단 말이야. 남반구에서는 우리가 보면 왼쪽으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 시계의 왼쪽으로. 이해됐어? 북반구는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으로 있는 거야. 남반구는 이렇게 보니까 왼쪽으로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말했지.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 단열이란 건 열이 차단된 상태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상태야. 하가는 공기 덩어리는 주변 기압의 증가로 부피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단열 팽창은 상승한 공기 덩어리가 주변의 기압의 감소로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자. 고기압일 때와 저기압일 때 날씨에서 봐봐. 자, 보자. 야, 고기압은 봐봐. 고기압 때는 구름이 별로 없지. 근데 저기압은 어떻게 돼? 구름이 많잖아. 이해됐어? 봐봐. 여기 구름이 많은 데가 여기잖아. 저기압이잖아. 봐봐. 여기는 여기잖아. 구름이 없잖아. 이해됐어? 좀만 쉬어? 이해 완벽히 됐지? 됐어? 쉬어? 이제 뭐 좀 벗으세요. 벗어야지 좀 깨지. 야, 45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오늘 공부를 다 해버린다. 빨리 풀어.
다 했어? 됐어요? 자, 봅시다. 1번에 관측, 그 다음 2번에 일기기호, 4번에 등압선, 5번에 4헥토파스칼 간격, 그 다음에 6번 전선, 7번 밝게, 8번 높이, 9번 레이더 영상, 그 다음 10번 하강, 11번 상승, 0x0 틀린 거 있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이 0xx0 뭐 틀렸어? 3번?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가 위치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자, 저기압이 위치하네. 그렇지? 1016보다 더 낮잖아. 그러니까 저기압이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위치하지. 더군다나 뭐냐 전선이 와버렸잖아. 비가 내리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가적 렉. 그 다음 고적 그 다음 이제 고기압과 날씨 보자. 고기압과 날씨. 고기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 정체성 고기압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거야. 그래갖고 덩치가 크단 말이야. 응?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규모가 작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봅시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은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영향 주는 뭐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크의 고기압이 정체성이고 이동성 고기압은 양쯔강류, 양쯔강류에서 발달한 고기압이야. 한번 보자. 고기압이 날씨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고기압과 저기압은 근데 고기압의 구분에는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어? 말했잖아 금방. 자, 정체성 고기압,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이 있고 또 뭐 있다? 작아서 자주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 그러면 봐라. 정체성 고기압은 이동 상태에 따라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하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이야. 봐봐. 봄철에 봐봐. 봄철에 꽃샘추위가 오지. 꽃이 필 무렵에. 왜 그런 줄 아냐?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해버려. 갖고 꽃필 시베리아 고기압은 춥잖아. 그러니까 꽃필 무렵에 추워진다. 이해됐어? 갖고 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수축과 확장을 하며 주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이야. 뭐가 있다고?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크의 고기압이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와 열대 현상이 나타나지.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와 폭설이 나타나지. 한파는 갑자기 추워지는 거지. 지금 한파지.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이동하면서 주변의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야. 그러면 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디로 이동하겠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양치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린다. 즉, 이 양치강 유역에 발달한 고기압은 언제 영향을 받냐? 봄가을에 영향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봄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이해했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기단이 있어. 기단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다른 놈하고는 잘 안 섞여.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갖고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거대한 공기덩어리다. 근데 기단의 발원지는 봐봐. 안정된 대기를 가지면 안정돼야지만이 이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잖아. 그리고 바람이 대체적으로 약한 고기압 영역이야. 정체성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이 곧 기단이야. 기단이 발원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크게 4개가 있어. 4개가 있어. 뭐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사람 목구녕으로 그리면 딱 우리나라를 피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위도, 저위도, 고위도니까 기온에 영향 주고, 여기는 저위도, 고위도잖아.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해양이니까 습도 영향을 준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게 아까 전에 말한 이동성 고기압인 기단의 발원지가 곧 고기압의 발원지야. 어디야? 양치강 기단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저위도 대륙이야. 온난 건조해. 그리고 얘는 봄, 가을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얘만 이동성 고기압이 되겠지. 그러니까 봄철하고 가을철에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그 다음에 초여름에 영향 주는 게 누구야? 오츠크의 기단이야. 여기는 고위도고 해양이니까 한랭 다습이야. 그래갖고 초여름이야. 그리고 여름에 영향을 주는 게 북태평양 기단이지.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고 해양이니까 고온 다습이야. 그리고 여름에 영향 준다. 그리고 겨울에 영향을 주는 놈이 누구야? 시베리아 기단이지. 고위도고 대륙이니까 한랭 건조해. 건조. 겨울에 영향을 준다.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다 했지? 그럼 봐라. 자, 옆에 보자. 보충 자료에 보면 오츠크의 고기압의 영향. 오츠크의 고기압은 해마다 발달 정도는 다르지만 초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준다. 초여름에는 오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가 나타나. 그러니까 봐봐,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형성될 때는 세력이 비슷하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즉 초여름에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그러면 이 새끼들이 세력이 비슷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섞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중적인 비를 뿌려. 그게 장마전선, 정체전선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기단의 성질은 그러니까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그래갖고 거기에서 그 지역과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 그래갖고 그 지역의 성질을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기단은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머무르던 공기가 지표와 성질이 비슷해지면서 발생한다. 대륙에서 발생하면 건조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면 다습하고 고위도에서 발생하면 한랭, 저위도에서 발생하면 온난이나 고온이야. 이해됐지? 근데 기단도 변질될 수 있다. 기단도 변질될 수 있어. 특히나 기단의 변질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황해에서 황해 서해에 있지. 우리 인천 아파트 야 찬대리물이야. 딱산 물이야. 그러면 여기서 야 이렇게 공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열과 수증기를 다 공급받아. 그러니까 얘가 하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적은형 그룹이 생겨. 그래갖고 여기다가 우리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눈을 뿌려버리지. 겨울철 서해안에 황해안에 봐. 찬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할 때 기단 하층이 가열되면서 점차 불안정해지고 정남눈이 형성되지. 그래갖고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서해안, 황해안. 동해는 우리나라 동해는 이렇게 돼요. 동해는 이렇게 돼. 야 어떻게 되냐? 야 동해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동해는 찬바다단 말이야. 찬바다. 찬 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하층부가 냉각이 돼. 그러니까 안정화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침원형 구름이 생기면서 동해가 안개 같은 게 잘 끼는 거야. 따뜻한 기단이 따뜻한 기단이야. 북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거야. 따뜻한 기단이야. 근데 이게 찬바다 위를 통과할 때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되면서 점차 안정되고 추문이나 안개가 형성되는 거야. 즉 우리나라 동해야. 기단이 변질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계절에 따른 일기도와 날씨가 있어. 계절에 따른 일기도와 날씨를 보자. 첫 번째, 겨울철 일기도는 기압 배치가 써놔봐. 서고 동저야. 써놔봐. 서고 동저. 서쪽이 고기압, 서고 동저. 겨울철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야. 봐봐. 서쪽이 고기압이지. 그리고 동쪽이 저기압입니다.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좁아.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분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한랭 건조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한파가 내리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여름철은 기압 배치가 밑에 따르나 남고 북저야.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야.
남고 북저야. 그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온 다스반 남풍 계열이 부른 거야. 이럴 거아니야. 이렇게. 봐봐,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리고 등압삼각형이 넓지.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래서 그리고 무대기와 함께 열대야. 밤에도 온도가 25도씨 이상이지. 그럼 뭐 비계 챙기고 돗자리 챙겨가지고 한강으로 가지. 거기는 바람이 부니까. 응? 이해됐어? 봄철과 가을철은 양지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지나면서 날씨 변화가 어떻다? 심하다. 그리고 봄철에는 꽃샘추위나 황사가 나타난다. 꽃샘추위는 뭐야? 아까 전에 말했지 선생님이. 꽃이 필 무렵에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꽃필 무렵에 추워지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저기압과 날씨를 보자. 저기압도 영향을 준다. 이거 이해했지? 확실하게. 저기압과 날씨 보자. 저기압의 구분은 아까 전에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하고 뭘로 구분했어? 한국 이동 형태에 따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했지. 근데 저기압은 규모에 따라 규모에 따라 뭐 중규모 저기압하고 중간규모 저기압으로 구분한다. 중규모 고기압하고 중간 규모 저기압으로 구분한다. 누가 훨씬 크다? 중간규모. 얘는 수천 킬로미터야. 1기도에 나타나는 게 수천 킬로미터고 수명이 일주일 이상, 일주일 내외야. 그래서 중규모 저기압은 규모가 작아 대부분 전선을 동반하지 않은 저기압이야. 혼자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한다. 집중호우를 일으킬 수 있지. 중규모 저기압이. 근데 중간규모는 규모가 크고 뭘 동반한다?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으로서 중위도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봐라.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데 중규모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 안 해.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비를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소나기, 천둥, 번개를 동반해. 근데 중간규모는 규모가 크잖아. 그래갖고 전선도 동반해. 그래갖고 중위도의 저기압이다. 옆에 나와있다. 옆에 보충자를 봐봐. 중규모 저기압은 교과서에 따라 수평 규모가 다르게 제시되는데 비상교과서는 3에서 10, 천재는 수십에서 100km, 동화는 100km, 최대 100km로 제시했다.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이나 지형의 영향으로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하층에 강한 바람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더욱 발달하여 큰 피해를 일으킨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전선을 보자. 전선을 우리가 전선면하고 전선을 보자. 전선면과 전선을 보자. 전선은 뭐냐? 선이야. 그리고 전선면은 면이야. 자 봐봐. 이거야. 야,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그래가지고 성질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찬 공기가
파고들고 야 찬 공기야겠다. 여기가 따뜻한 공기. 이랬을 때 형성되는 면을 갖다가 전선면. 이 전선면과 지면이 닿은 선이 뭐다? 전선이야. 야, 이게 전선면. 이게 뭐다? 전선이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는 안 섞여져요. 그런데 밀도가 크고 속도가 빠른 찬 공기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파고들어. 그리고 밀도가 적고 따뜻한 공기를 위로 뜨겠지. 그러면서 둘이 안 섞이고 경계면을 이룬단 말이야. 그 경계면이 전선면. 이 전선면이 지면하고 닿은 선이 뭐다? 전선. 그래갖고 전선을 경계로 날씨가 확 변한단 말이야. 옆에 나왔다. 전선면과 전선을 봐라.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전선면 아랫부분으로 비스듬히 파고들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전선면 위쪽으로 위치하면서 전선면이 차가운 기단이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모양이다. 그리고 전선을 경계로 선생님 아까 아침에 기온, 습도, 풍향 등이 달라지며 구름이 형성되거나 강수 현상이 나타나지. 자 봐라. 그러면 전선은 네 종류가 있다 했지. 자, 우리나라는 편서풍형에 있어 날씨가 서해수 동으로 이동하지. 빠른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어. 그러면서 전선 기울기 급해지고 여기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버리니까 무슨 형 구름이 형성돼? 저분형 구름이 형성되면서 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돼. 그리고 앞에 찬 공기가 있어. 그러면 더운 공기가 얘를 따라잡지는 못하지. 근데 밀도가 적기 때문에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전선 기울기가 완만하고 무슨 형 구름이 발달한다? 추운형 구름이. 그리고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 보슬비가 안 내려.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뭐다? 얘가 지나온 다음에 찬 공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무슨 전선? 할렌 전선이라고 하죠. 응? 얘는 따뜻한 공기가 뒤에 있으니까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해져. 그래서 무슨 전선? 온난 전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전선 기울기가 급하고 얘는 완만하지. 온도는 얘는 낮아지지. 얘 전선이 통과하면 뒤에 찬 공기가 오니까 얘는 높아지지. 선생님이 기온하고 기압은 어떤가? 반비례. 기압은 낮아져. 그리고 저분형 구름이 형성되고 얘는 추문형 구름. 그리고 강수구역도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들이지. 얘는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 이슬비, 보슬비가 내려. 지속적인 비. 그리고 풍향도 알아놔야 돼. 얘는 남동에서 남서야 변해. 응? 풍향도 변한다. 근데 얘는 남서에서 북서로 변해. 알겠어? 온난전선은 남동에서 남서로 풍향이 변하고 한랭전선은 남서에서 북서로 변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빠른 한랭전선이 태윤아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하고 겹쳐져. 그럼 그걸 뭐라고 해? 회색전선이라고 해. 회색전선이라고 해. 알아? 회색전선하고 정체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회색전선은 봐라. 자, 이동속도가 빠른 뒤쪽의 한랭전선이 이동속도가 느린 온난전선, 앞쪽의 온난전선을 쫓아가고 만나가고 겹쳐지는 거야. 전선 앞뒤로
구름이 형성돼. 그리고 넓은 지역에 비가 형성되는,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 근데 정체전선은 뭐라 했어? 세력이 비슷한 기다,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형성되는 거야. 일명 장마전선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전선을 따라 구름이 생성되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래갖고 얘는 정체전선은 회색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위에 세모, 동글뱅이 세모지. 근데 정체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강수구역이, 얘는 회색전선은 이렇게 있어. 강수구역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강수구역 앞뒤로 다 있어. 근데 정체전선은 어느 쪽에 있다? 응? 이쪽에 있다. 뒤쪽이, 찬공기 쪽에 있지. 이해됐지? 뒤쪽에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찬공기 쪽, 한랭전선 쪽에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장마전선은 초여름에 장마전선은 한랭다스반 오츠크의 기단하고 우리나라의 고온다스반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8, 9월에는 발생하는 정체전선은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과 고온다스반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넘겨. 이해됐지 다? 자, 중위도의 저기압과 날씨 보자. 중위도 저기압은 일명 옛날에는 온대성 저기압이라 했어. 왜? 0도에서 30도가 열대고 30도에서 60도가 온대, 그리고 60도에서 90도를 한대라고. 근데 중위도니까 30도에서 60도잖아. 그러니까 온대 기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에 대해서 중위도 저기압 또는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해. 이해됐어? 중위도 저기압도 잘 나온다 시험에. 자, 보자. 중위도 저기압하고 날씨를 보자. 자, 첫 번째, 중위도 저기압은 봐라. 중위도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종강 규모. 선생님 말했지? 야, 저기압 중에서 규모에 따라 중규모 저기압 있고 1000km 이상. 그렇지. 그리고 전선 동반하는 종강 규모의 저기압이야. 갖고 얘는 종강 규모의 저기압인 거야. 한번 보자. 중위도 저기압은 첫 번째 봐라. 중위도 지역의 전선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종강 규모의 저기압으로서 중위도의 저기압의 중심이 남서쪽 이렇게 생긴 거야. 온대성 저기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앞에가 온난전선. 얘 전선도 온동반한다 했지. 뒤에가 한랭전선이 있어.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얘는 여기가 동서남북이잖아. 그러면 얘는 남서쪽에 뭐가 있어? 온난전선이 있어.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에 뭐가 있어? 한랭전선이 있어. 봐봐. 중위도의 저기압 중심의 남서쪽에는 잘못됐구나. 남서쪽이 이쪽이 서쪽이지. 남서쪽에가 저기압 중심에서 남서쪽에가 뭐야? 한랭전선. 그 다음에 남동쪽에가 온난전선입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발생하고 편선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소멸한다. 중위도 저기압이 발생해서 소멸까지는 보통 5일에서 7일 걸린다. 제일 먼저
순서 알아놔야 돼. 순서 알아놔야 돼. 어? 중위도 저기압에 일생이 있어. 일생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자, 야, 어떻게 돼?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그 다음, 저위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중위도에서 만나. 갖고 전선을 전선에 갖고 봐라. 중위도 지역에서 고위도의 찬 공기하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갖고 뭐가 형성됐다? 제일 처음에 정체전선이 형성돼. 근데 여기서 파동, 진동이 발생해. 그러면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져. 그래갖고 어디에 위치하냐? 온난전선은 남동쪽으로. 원래는 정체전선이었어. 이게 파동에, 진동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나누어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남동 쪽에 온난전선, 남서 쪽에 한랭전선이 형성됩니다. 전선의 남쪽과 북쪽에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동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저기압이 회전하면서 한랭전선과 이제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되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한다. 근데 누가 빠르다 했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중에서. 그렇지. 한랭전선이 앞에 있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 이해됐지? 이동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돼. 그리고 더 많이 겹쳐져. 폐색전선이 발달한다. 그래갖고 폐색전선의 양쪽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중위도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그리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하는 거야. 이해됐어? 순서는 제일 먼저 고위도에서 찬 공기 내려오고 저위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중위도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된다. 그래갖고 전선이 형성돼. 그 다음 파동이 발생하면서 전선의 남쪽과 북쪽에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동이 형성돼. 그러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형성되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하는 거야. 근데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폐색전선이 더 발달하면서 중위도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져.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한다. 이해됐지? 왜? 봐라. 옆에 궁금해 나왔다. 중위도 한랭전선과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까닭. 상대적으로 무거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를 미는 것은 한랭전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기가 이게 이거야. 봐봐. 빠른 찬 공기가 밀어버려.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 근데 온난전선은 어떻게 돼? 앞에 빠른 찬 공기 있고 뒤에 느린 더운 공기가 있단 말이야. 얘가 슬슬 가지.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빠르지. 밀어버리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이게 이제 만나면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만나면 폐색전선이잖아. 그러면 이걸 중위도 저기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A 지역, A가 B 지역, A가 C 지역. 그럼 여기가 이제 A 지역, 여기가 B 지역, 여기가 C란 말이지. 좀 보자. A 지역은 온난전선 앞이니까 남동풍이 분다. 온난전선은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했지.
그리고 추문형 구름이지. 앞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지. B는 뭐야? 원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지. 그러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어야 돼. 풍향이. 그리고 야 날씨가 맑지. 구름이 없잖아. 그리고 기온이 가장 높지. 그리고 C 지역은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강수구역이지. 얘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저근형 구름이고 써나기형 비지. 그리고 D 지역은 저기압의 중심이란 말이야. 저기압의 중심으로 북풍 계열이 분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지. 그리고 상승 기류가 발달하니까 구름이 형성되면서 날씨가 흐리지. 자, 원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상승하지.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져.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기압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리고 따라서 남동에서 풍향은 남서로, 남서에서 뭘로 바뀌어? 북서로 바뀐다. 이해됐어? 이거는 49페이지는 좀 풀어봐. 그리고 읽어봐 한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해줄게 선생님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좀 쉬어. 쉽시다. 어제는 많이 잤나?